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C++ 6강을 찾아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어, 저번 강의 때 제가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어, 많은 많은 사람들이 C++ 언어를 어, 만, 배운 사람이라면 최소 한 번 이상은 고난을 겪게 되는, 그리고 매우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 어, 그런 내용, 바로 포인터에 대해서 배워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좀 심하게 말을 하자면 이 부분에서 첫 번째 필터링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필터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 C++ 언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필터링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컴퓨터의 메모리와 굉장히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자바나 파이썬, C# 뭐 이런 언어들에 익숙하셨다면은 매우 쉽게 매우 매우 쉽게 그 언어들을 다루셨을 거예요. 뭐 문법만 알면은 충분히 다룰 수 있는 언어들이니까요. 하지만 C++는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unmanaged language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메모리, 그러니까 즉 컴퓨터가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해서 어, 잘 알지 못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아니면은 또 더 고급진 프로그래밍을 하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번 포인터 관련은 정말 자세하게, 그리고 컴퓨터가 어떻게 이해하는지 이런 것들과 연관을 지어서 정말 그 자세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 오늘 첫 번째로 제가 본격적으로 들어갈 텐데, 제가 오늘 첫 번째로 알려드릴 내용은 바로 어레이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레이는 한글로 배열이라는 의미를 갖게 되죠. 그러면은 배열이 이제 어떤 것이냐라고 하면은 어, 어떤 어, 어떤 데이터 타입을 데이터 타입을 가진 데이터들의 시퀀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시퀀스는 그냥 나열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수를 나열할 수도 있고, 뭐 아니면은 그 문자를 나열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바로 우리가 배열이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어레이라고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어레이를 배우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문법을 배워야 하는데, 문법은 자, 이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어레이는 새로운 데이터 타입, 기존의 데이터 타입을 포함할 수 있는 어, 특별한 데이터 타입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특별한 데이터 타입은 아닌데, 어떤 기존의 데이터 타입들을 포함할 수 있는 특별한 데이터 타입은 아니지만,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여겨주시는 게 나중에 계산할 때 좀 이해에 있어서 더 도움이 됩니다. 왜냐면은 그 이유는 나중에 가서 좀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좀 알게 되실 거예요. 네. 그리고 뭐 이제 배웠으면, 데이터 타입 같은 걸 배웠으면 우리가 바로 변수를 이제 선언을 하고 초기화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어레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해주냐면은, 자, 어레이의 특징은 바로 이
이 대괄호를 쓰는 거예요. 대괄호.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대괄호가 근데 우리가 뭐 초기화를 아니 뭐 선언을 할 때 대괄호랑 뭐 어떤 어떤 데이터들에 접근을 할 때의 이 대괄호의 의미가 조금 달라요. 그 부분은 제가 꼭 말씀을 드릴 건데, 자 보시면은 어떤 식으로 문법이 형성이 되어 있냐, 데이터 타입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variable name 써주시고, 그 다음에 대괄호 해주세요. 그 다음에 number of elements.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소를 몇 개 사용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글로만 보면 조금 몰라요. 그죠? 그래서 제가 예시를 알려드리자면은 총 4개의 정수를 포함을 하는 어레이를 만들겠다라고 하면은 int 뭐 어레이는 그 variable name은 변수 이름은 그냥 arr 이렇게 해볼게요. 어레이의 앞 글자를 따라서. 그리고 1부터 4까지의 정수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1, 2, 3, 4를 생각한다면 총 4개죠. 그래서 엘리먼트의 개수가 총 4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됩니다. 그리고 이것만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선언만 한 거예요. 이런 데이터가 있어 이렇게 선언만 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이거를 초기화를 해줘야 되겠죠. 어떤 값을 넣을 건지. 우리가 방금 넣으려고 했던 값은 뭐예요? 바로 1부터 4까지의 정수예요. 그죠? 1, 2, 3, 4를 넣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데이터를 넣고 싶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중괄호를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 2, 3, 4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러면은 근데 특이한 점이 있어요. 특이한 점이 있는데 그 배열 같은 경우는 여기 이 중괄호를 전부 다 채우지 않아도 됩니다. 네. 무슨 의미냐? 여러분들이 만약에 크기는 4칸을 써야 될 것 같은데 4칸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내가 알고 있는 숫자가 이 앞쪽 2개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여기를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여기 되셨죠? 여기에 그 컴마가 있게 되면은 마지막에 그 뒤쪽은 다 0으로 만들어 주세요라는 뜻으로 이 컴파일러가 알아서 C++ 컴파일러가 알아서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0, 0 이렇게 알아듣게 돼요. 알아서 이해를 합니다. 이해 되시죠? 그리고 특이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특이한 게 이렇게 썼을 때 여러분들이 이 앞에 number of 그 elements는 이 어레이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 이것만 세면은 어차피 여기는 다 정해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number of elements 파트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울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 당연히 이렇게 하고 1, 2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일단 실행을 해봐야 뭐 알 수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것은 관정이 되지 않습니다. 보면은 문법적으로는 뭐 맞을 수는 있겠지만 문법적으로는 틀리지 않아 에러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문법적으로는 이제 틀리지 않았을 수도 있겠지만 이게 결코 잘했다라고 평가받기는 조금 어려운 코드예요. 자, 일단은 그냥 한번 실행을 해보시면은 아이고, 네, 보시면은 뭐 되기는 돼요. 뭐 잠시만요. 네.
-m-bb 보시면은 워닝이 나오죠. 네. 이거는 또 다른 에러네요. 다른 워닝이네요. 사용되지 않은 거라서 이렇게 나오고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크기 한번 봅시다. 크기를. 네. 여러분들이 이제 Cout해서 사이즈 오브 해서 어레이 넣어주시면은 이게 크기가 출력이 될 거란 말이죠. 자, 보시면은 8이 나와요. 그죠? 근데 여기는 그냥 이 컴마는 그냥 애초에 그냥 무시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 두 개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채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왜냐면 근데 8인데 왜 그렇게 해석을 해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사이즈라는 것은 뭐냐면은 사이즈는 그 number of element 곱하기 그 다음에 데이터 타입의 사이즈를 곱한 값이 됩니다. 그러니까 int는 4바이트고 그리고 어레이가 이제 원소를 두 개 가지고 있으니까 4 곱하기 2 해서 8바이트를 사용을 한다라고 이렇게 8을 이제 출력을 해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어떻게 그 데이터 타입 그 메모리 구조와 이제 그 같이 제가 알려드릴 건데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레이 6 아니다 4라고 할게요. 그냥 4 1 2 3 4 이렇게 있다라고 한번 쳐볼게요.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쌓이는지 한번 메모리에 어떻게 쌓이는지 한번 볼게요. 이 데이터는 어떻게 쌓이냐면은 자 제가 가져왔는데 여러분들이 이 모습 굉장히 친숙하죠? 그죠? 보면은 하이 어드레스 있고 로우 어드레스 있어요. 여기서 0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보면은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는 이 친구 이거는 초기화가 됐기 때문에 스택에 쌓이게 됩니다. 그쵸? 스택에 쌓이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어떻게 쌓이냐면은 보시면은 스택 위에서부터 하나하나 차곡차곡 이렇게 쌓이게 될 거예요. 이렇게 하나하나 차곡차곡. 근데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을 때 어떻게 차곡차곡 쌓을까를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지금 보면은 지금 1, 2, 3, 4라는 데이터가 있는데 그러면은 1, 2, 3, 4 이 순으로 쌓을 거예요? 아니면은 4, 3, 2, 1 이렇게 쌓을 거예요?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 굉장히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한번 제가 그거를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잠시만요. 이거를 네. 네. 일단은 보시면은 제가 이거를 가지고 왔는데 잠시만요. 네, 됐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가져왔어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가나 다라 마 바라는 짐이 있어요. 짐이 여러분들한테. 그런데 여러분들에게는 가방이 이제 주어진 가방이 이제 4개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 가, 마, 바는 각각 하나씩 담고 나, 다, 라를 한 가방에 넣으려고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넣고서 뭐 그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겠죠. 박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가방 말고. 그러면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쌓을 거예요. 그 다음에 나, 다, 라 이렇게 넣고 마, 바 이렇게 순서대로 잘 쌓을 거예요. 그런데 보시면은 이 가방을 그래서 이 박스를 여기다가 넣고 그래서 이 박스를 여기다가 이렇게 넣고 그다음에 마라는 박스를 여기에 넣고 그리고 이 박스를 여기다가 이렇게 넣었다고 해볼게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은 이거 자체가 스택인 거예요. 스택 이렇게 하나하나 쌓았으니까. 근데 보시면은 위에서 스택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요? 위 위에서 위에서부터 시작한단 말이에요. 위에서부터 쌓아 내려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쌓아 올라갔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거를 돌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해가 되시죠? 그럼 컴퓨터는 이렇게 이해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보시면은 그 우리가 가, 나, 다, 라, 마, 바라는 순서의 데이터가 있었는데 보면은 가는 가장 위에 쌓이고 그리고 나다라는 먼저 그 앞쪽에 있는 애가 가장 아래 쌓이게 돼요. 가장 아래 나, 다, 라 이렇게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그 다음에 마, 바 이런 식으로 쌓인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자, 여러분 제가 알려드릴 건데 제가 이거를 가져왔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코드가 있다라고 하면은 컴퓨터는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됩니다. 보면은 comprehension of computer 해서 variable type 이렇게 있어요. 데이터 타입이고 variable name이에요. 이 부분은 이 앞쪽에 두 칸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의 컴퓨터가 여러분들의 메모리를 어떻게 이해하는지예요. 물리적으로 이렇게 생겼다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해를 한다라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메인 메모리 영역은 뭐냐면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컴퓨터에 장착된 D램 메인 메모리에 데이터가 이렇게 쓰인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어디에? 데이터 영역에. 그리고 어드레스는 약간 주민번호 같아가지고 그냥 생산이 될 때 그 데이터 칸이 비어 있어도 그냥 그냥 주소라고 해서 그냥 고유값이에요. 고유값. 그냥 그 메인 메모리가 생산이 돼서 나올 때 그냥 고유적으로 이제 부여되는 값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되냐? 스택이니까 위부터 쌓일 거란 말이에요. 위부터 스택이니까. 그죠? 그러면은 베리어블이 int예요. 베리어블이 데이터 타입이 int인데 특이하게 제가 뭐라고 했었죠? 특별한 데이터 타입으로 이해를 해라. 어레이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총 4개죠. 그러니까 int 이렇게 총 4칸을 int 이런 식으로 우리가 쌓을 수가 있을 텐데 그러면은 데이터를 그러면 1, 2, 3, 4로 이렇게 순서대로 있는데 순서대로 그러면은 어떻게 넣을 것이냐 바로 제가 알려드렸던 이 상황에서 바로 이 친구가 바로 어레이가 되는 거예요. 나, 다, 라 이 순으로 즉 1, 2, 3, 4가 어디서부터 쌓여요? 아래서부터 쌓였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가 1, 2, 3, 4 이렇게 쌓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베리어블 네임은 ARR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뭐 일단은 잘 모르겠으니까 일단은 샵 100이라고 한번 제가 해볼게요. 그냥 샵 100이라고 하는 주소에 얘가 저장이 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이따가 제가 다시 알려드릴 거예요. 어드레스 부분은. 자, 그러면은
이제 어레이에서 여러분들이 데이터 값을 가져오고 싶어요. 데이터를 읽고 싶어요. 이렇게 저장만 해놓고서 사용을 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3이라는 데이터를 읽고 싶다 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데이터를 읽으면 되냐면은 ARR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은 제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은 이 어레이에서 이 대괄호는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초기화할 때랑 이제 데이터를 읽어올 때랑 데이터에 접근을 할 때랑 서로 다른 서로 다른 어, 그 의미를 갖는다고 했죠.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은 이때의 이렇게 데이터에 이미 초기화된 배열 데이터에 접근을 이런 식으로 할 때는 이 친구를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인덱스라고 부릅니다. 인덱스. 대괄호 안에 있는 애를 인덱스라고 불러요. 그럼 인덱스의 뜻이 뭐냐? 어레이의 첫 주소로부터 몇 칸만큼 떨어져 있는가예요. 자, 다시 어, 첫 주소의 배열의 첫 주소의 저장 첫 주소로부터 몇 칸 떨어졌는가에 대한 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몇 칸 떨어졌는가에 대한 값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거를 보여드릴게요. 자, 2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자 어레이의 첫 주소는 바로 이 1이 저장된 주소가 되겠죠. 그걸 보면은 1이 저장된 주소는 그 샵 100이에요. 그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두 칸만큼 떨어졌다는 거는 한 칸, 두 칸 떨어져서 데이터 3을 가리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시죠. 그래서 근데 그러면은 이제 데이터는 4까지밖에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4라는 데이터를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3이라고 있어야 되는데 3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보면은 4라고 우리가 선언을 했기 때문에 4까지 가능하다라고 처음에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4라는 것은 이 첫 주소로부터 몇 칸 떨어졌느냐 그 거리를 말을 하기 때문에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하면은 이 엉뚱한 그냥 아무것도 아닌 곳을 가리키게 돼 버려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렇게 한 곳을 그 우리가 정한 그 어레이 영역을 벗어나서 인덱스로 가리키는 것을 우리가 보통 그 세그멘테이션 폴트라고 우리가 부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파이썬을 해보셨던 분들은 뭐 out of index 이런 에러로 보셨었던 분들이 많을 거예요. 네, 똑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완벽하게 세그멘테이션 폴트가 뭐 out of index다는 아니지만 세그멘테이션 폴트로 이제 값을 알려줍니다. 그 에러를 내줍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1을 얻고 싶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0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행을 해보시면은 1이라는 값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거 되시죠?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어렵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쉽게 따라오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어, 제가 저번에 2강인가 3강을 이제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이제 제 깜빡하고 못 알아 시간이 부족해서 못 가르쳐 드린 부분이 있었어요. 하면서 뭐 그 문자열은요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렸었죠. 그래서 그 부분을 보여드리면은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문자열을 쓸 수 있는데 그게 바로 단일 문자들의 집합입니다. 나열입니다. 그래서 name 이렇게 쓰고 뭐 10칸을 할당해 주겠다 하고서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문자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자 제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A와 A는 같았을까요? 같았을까요? 아니면 달랐을까요? 이렇게 물어봤었죠. 말씀드렸다시피 얘네 둘은 달라요. 엄연하게 다릅니다. 어디서? C와 C++에서. 그래서 얘는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이 작은 따옴표에 있는 애들은 바로 이 싱글 캐릭터라고 부르시면 되고 이 친구는 이 큰 따옴표에 묶인 문자는 이제 이 친구에다가 이 싱글 캐릭터인 A와 더하기 문자열의 끝을 알려주는 역슬래시 0이 붙여져서 만들어진 거다 이렇게 말을 했었죠. 제가 한번 이것도 똑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name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0, 0, 0, 0, 0, 0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빈칸 그 전부 다 비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차원에서 이런 식으로 제가 의미적으로 했다고 볼게요. 근데 보통 이렇게는 안 써요. 보통 이렇게는 안 쓰는데 이렇게 했다고 볼게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name 해보시면은 name의 척한 여기에는 자 여기에는 제가 J라고 썼다고 해볼게요. J 그죠? 그리고 첫 번째 칸에는 제가 I라고 써볼게요. 여기 I 그 다음에 여기는 두 번째 칸은 두 번째 인덱스 값에는 n을 제가 써볼게요. 그러면은 n 이렇게 써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우리의 목적은 뭐냐? 우리의 목적은 바로 진이라고 출력이 되는 것을 우리는 기대를 할 거예요. 그쵸? 그래서 한번 실행을 해보시면은 제대로 나와요. 제대로 나오는데 제 컴퓨터는 이제 뭐 알아서 그 값을 그 처리를 해준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들의 컴퓨터 같은 경우는 이게 처리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쓰레기 값이 나옵니다. 쓰레기 값이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을 때는 이렇게 해도 잘 나오네요. 잘 나오긴 잘 나오네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를 제가 만약에 1, 2, 3, 4, 5, 6, 7 이렇게 썼다라고 쳐볼게요. 그럼 어떻게 나올까요? 그러면은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나와요. 이게 무슨 왜 그러냐? 문자열이 끝났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주지 않았기 때문에 문자열이 끝났다라는 그 표기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끝까지 출력을 하려다가 보니까 얘가 에러가 난 거예요. 이 부분에서 이상한 값이 저장이 되어 있으니까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은 name의 이제 세 번째 값에 그러면은 여기 0으로 바꿔주시고 여기를 역슬래시 0으로 이제 바꿔서 써줬다고 쳐볼게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역슬래시 0 넣어주시고 한번 출력을 해보시면은 이 뒤쪽은 이제 출력이 안 될 겁니다. 출력이 안 돼요. 보시면은 출력이 잘 안 되고
우리가 원했던 이 앞쪽만 출력이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자열을 출력을 할 때는 이렇게 문자열의 끝을 알려주는 역슬래시 0을 꼭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사이즈 오브 문자열 뭐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이게 보면은 캐릭터는 1바이트니까 뭐 1, 2, 3 해서 3바이트가 나오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얘는 몇 바이트가 나오냐면은 바로 4바이트가 나와요. 얘는 이해되시죠? 왜냐하면은 그 역슬래시 0까지 포함을 해서 4개이기 때문에 4바이트가 나오는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은 이번에 알려드릴 내용은 자, 어레이는 어레이인데 배열 했었죠. 배열 그죠? 근데 이번에는 뭐냐면은 멀티 디멘저널 어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멀티 디멘저널 어레이가 이제 한국말로 뭐가 되냐면 다차원 배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어레이가 여러분들이 배열을 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방금 했을 때 그냥 일자로 쭉 썼잖아요. 그러니까 값이 이제 1차원으로 있었다라고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 2차원, 3차원, 4차원, 5차원으로 다차원 배열을 우리가 한번 가보자라는 게 우리의 이제 얘기예요. 그러면은 솔직히 말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 행렬을 배웠으면 진짜 쉽게 할 수가 있어요. 이 다차원 배열은. 왜냐면은 대부분 3차원 배열보다 2차원 배열을 다차원 배열을 쓴다라고 하면 2차원 배열을 가장 많이 쓰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2차원 배열이 정말 많이 쓰이는데 3차원 배열까지는 많이 안 써요. 3차원 배열은 뭐 컴퓨터 비전 같은 거를 하시면은 뭐 RGB를 하면은 3차원 배열을 쓰는데 이제 그때부터는 약간 텐서와 동일한 비슷한 개념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일단 저는 2차원 배열의 예시도 이제 3차원, 4차원을 보여드리겠지만 일단은 2차원을 주로 해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행렬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만약 예를 들어서 2 곱하기 2의 매트릭스가 있다. 매트릭스는 행렬이에요. 2 곱하기 2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2 곱하기 2라고 안 하고 2x2 이렇게 읽어요. 2x2 2x2 매트릭스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A, B, C, D 이런 식으로 쓰여진 매트릭스를 우리가 의미를 하게 됩니다. 행렬을.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뭐가 있냐면은 행렬은 말 그대로 행과 열로 구성된 거예요. 로우, 컬럼 이렇게 있는데 로우는 뭐고 컬럼은 뭐냐? 로우는 행이고 컬럼은 열이에요. 열 또는 열. 네. 오케이. 그래서 로우는 행이 뭐고 열이 뭐예요? 그러면은 의미가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로우는 어디냐? 로우는 가로예요. 가로 이렇게 로우 이렇게. 그래서 열은 뭐냐? A와 C, B와 D 얘네들을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읽을 때 이렇게. 그러면은 1열의 값들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은 1열 그러면은 A와 C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수학적으로는 그래 수학적으로. 근데 컴퓨터는 아까 이제부터는 인덱스를 쓴다고 했잖아요. 컴퓨터는 인덱스 뭐라고요? 첫 주소로부터 얼마나 떨어졌냐. 그래서 이제 그 컴퓨터에서 0번 아니 1첫 번째 1번째 로우가 어디야라고 하면은 이 CD가를 의미를 하게 되는 거예요. CD. 왜냐? 0번째 로우는 여기이기 때문에 A, B 그다음에 첫 번째는 CD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0번째 열은 어디냐?
A와 C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열 뭐냐 B, D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수학을 배우셨던 분들이라면 정말 쉽게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뭐 여러분들이 행렬을 할 때 뭐 그 여기서 1열 1열 1행 1열의 값은 뭐냐 이렇게 말을 하면은 수학적으로 봤을 때 1행 1열이기 때문에 a라는 값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돼요. 그죠? 그러면은 수학적으로 봤을 때는 0행 0열 뭐냐 0,0의 값이 뭐냐 이렇게 하면은 그게 이 a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은 우리가 그 다차원 배열 어떻게 문법이 되냐? 데이터 타입 이거는 너무 당연한 거죠. 데이터 타입 그다음에 베리어블 네임 이것도 너무 당연하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몇 차원까지 이렇게 설정을 할 건지에 대해서 이렇게 쭉쭉쭉 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n개다. n 차원이에요. 그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선언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안에는 각 차원들에 해당하는 그 엘리먼트 개수들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여기는 숫자 정수만 허용이 됩니다. 정수만 이렇게 넣어 두면 되고 그러니까 여기를 그 다음에 여기를 일반화하기는 조금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거는 바로 그 초기화 부분은 제가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1, 그 다음에 2, 3, 4 이렇게 한다고 해볼게요. 이해되시죠? 이런 매트릭스 2차원 배열을 여러분들이 선언을 한다고 쳐볼게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2차원 배열이니까 아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렇게 해볼게요. 이러한 2차원 1, 2, 3, 4, 5, 6 이러한 2차원 배열을 여러분들이 선언을 하고 초기화를 한다고 쳐볼게요. 그러면은 int 멀티 디멘셔널 어레이라고 해서 md arr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2차원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로우의 개수 여기 개수가 몇 개죠? 2개예요. 그 다음에 여기 몇 개죠? 컬럼 몇 개죠? 3개예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이제 초기화를 해야 될 텐데 이 초기화는 어떻게 하느냐? 똑같이 중괄호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중괄호를 사용을 하게 되고 이렇게 3개씩 묶이게 되죠. 3개씩 묶이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1, 2, 3 1, 2, 3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1, 2, 3, 4, 5, 6 이렇게 선언을 할 수가 있어요. 보시면은 근데 C나 C++ 언어는 그 라인이 끝났다라는 것을 코드 라인이 끝났다는 것을 세미콜론으로 알아내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시면은 그 여러 줄이 허용이 됩니다. 세미콜론 없으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 가능해요. 보시면은 이렇게 되면은 완벽하게 이 행렬과 똑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 인덱스라는 개념만 그냥 1씩 마이너스 1을 해서 생각을 하면은 굉장히 쉽게 여러분들이 수학을 할 수만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쉽게 이렇게 수학적으로 생각을 해서 바로 선언을 해 주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쪽에 값을 뭐 할당을 하고 뭐 이렇게 그 값을 넣어주고 이렇게 할 때도 똑같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자, 그러면은 얘를 해볼게요. 얘 5라는 값을 제가 꺼내 볼게요. 여기서 그러면 std cout.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학을 잘하면은 정말 이점이 많아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제 MD 어레이에서 꺼낼 때, 자, 얘는 몇 번째 인덱스 로우에 있죠? 몇 번째 인덱스 로우에 있죠? 바로 0, 1. 첫 번째예요. 그다음에 1. 그다음에 몇 번째 컬럼에 있죠? 0, 1. 그죠? 그래서 1. 왜 해줘서 std and l 찍어주시고 실행해주세요. 그러면은 5라는 값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재밌는 멀티 디멘셔널 어레이였어요. 그쵸? 저는 이런 오히려 어려운 거를 할 때 조금 재미를 느낀다라고 해야 되나? 네, 신기하고 그죠? 이게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를 이제 수학적으로도 생각을 해보면은 정말 재밌는 부분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자 이제는 우리가 이제는 1차원 배열을 했을 때 A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서도 가능합니다. 여기서도 어떻게 가능하냐면 여기 맨 앞에 하나만을 우리가 지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네. 그리고 또 어떤 게 가능하냐면 int 아니다. 그냥 md a 2 3 이렇게 하는데 1 2 3 4 5 6 이렇게 하면은 얘가 알아서 이렇게 쪼개집니다. 그러면 여기에 개수가 몇 개 있어야 되나요? 라고 하면은 2 곱하기 3 총 6개가 있어야 돼요. 즉 예를 들어서 int md array 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2 3 4 5 이런 4차원 배열을 했다라고 하면 4차원 배열을 선언을 했다라고 하면 얘의 엘리먼트의 개수는 2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5 총 그래서 120개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총 6개의 엘리멘트가 있다라는 것을 컴파일러가 알았어요. 근데 얘를 3개 그 3개짜리로 나눠 달래요. 3개짜리로. 그러면은 6을 3으로 나누면 당연히 여기가 2가 2로 이제 튀어지겠죠. 이런 형식인데 어 이런 형식인데 이런 형식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제 2와 3 이렇게 설정만 해주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굳이 이렇게 나누지 않더라도 이렇게 일자로 쭉 써도 알아서 얘네들이 싹싹 컴파일러들이 나눠서 이제 할당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굉장히 근데 왜 이것도 가능한데 왜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써주나요? 물어보시면은 이렇게 나눠서 써주시는 이유는 그냥 시각적으로 우리가 보기 편하게 만들기 위해서예요. 그게 굉장히 강합니다. 이제 이해 되셨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러면은 이렇게 3차원, 4차원이 있을 때는 그러면은 어디를 이제 이렇게 초기화가 될 경우에 어디가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초기화가 됐다라고 하면은 어디가 그러면 생략이 될 수 있는 건가요?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는 항상 이 앞에 길이만 우리가 생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에러가 나오는데 이거는 저희가 초기화를 안 해줘서 그래요. 초기화해 주실 때는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멀티 디멘셔널 어레이의 기본은 제가 다지고 간다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어레이에 대한 내용은 여기서 끝나게 될 것 같고요. 자, 이제부터는 우리가 진짜 제대로 우리의 메인 목적이었던 바로 포인터에 대한 내용을 들어갈 거예요. 포인터. 포인터는 이제 한글로 말을 해도 이제 포인터로 해석이 되는데, 그러면 포인터는 영어의 의미 자체가 가리키는 자, 이렇게 가리키는 무언가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그러면은 이거 뭐 오케이 인정. 근데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이 포인터를 누가 뭐를 가리키고 누구를 가리키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게 되고 공부를 하게 된다면은 결코 그렇게 좋은 고급진 어드밴스드한 이해를 얻지 못합니다. 절대. 절대는 아닐 수 있지만 아니겠지만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제가 그 저는 이제 뭔가를 가리킨다라는 식으로 배웠고 그 다음에 그거를 나중에 뭐 고차원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잘 안 됐어요. 저 같은 경우는 잘 안 됐고, 그리고 저는 제가 메모리 구조로 생각을 이해를 하자라고 마음을 먹었고, 그렇게 해서 이해를 했고, 그렇게 해서 다른 분들을 그렇게 가르쳐 드렸더니 정말 이해가 잘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방식을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가볼게요. 그럼 포인터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그러면 포인터의 의미, 포인터의 진짜 의미, 어, 어, 메모리 주소를 저장할 수 있는 특별한 데이터 타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데이터 타입이에요. 메모리 주소를 저장을 할 수 있는. 메모리 주소를 저장을 할 수 있다. 이게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이제 문법을 제가 설명을 해 드릴 텐데, 포인터 데이터 타입이라고 있죠. 데이터 타입이에요. 데이터 타입. 그러면은 int 그 다음에 스타로, 우리가 스타를 이 별을 그 데이터 타입 뒤에 붙여주면은 데이터 타입 뒤에 별을 붙여주게 되면은 얘가 그 데이터 타입에 대한 포인터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을 해줍니다. 그래서 ptr 포인터 이렇게 선언을 해줄게요.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선언이 끝났습니다. 근데 보면은 메모리 주소를 저장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뭐 우리가 메모리 주소를 어떻게 누구의 메모리 주소 뭐 이렇게 할 게 없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할 거는 뭐냐면은 int 이렇게 선언을 한 다음에 int a는 예를 들어서 2라고 10이라고 이렇게 선언과 초기화를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ptr에 이제 address of a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포인터를 사용할 때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 엔드 표시는 뭐라고 하냐면은, 엔드는 영어로 정식 명칭은 앰퍼샌드예요. 앰퍼샌드. 그리고 읽을 때는 보통 의미는 어떻게 되냐면 address of 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address of.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제 뭐 읽을 때는 발음 같은 경우는 address of라고 하기도 하고, 뭐 at a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나중에 가면은 이거를 제가 이제 뭐 어떤 특정한 경우에는 reference라고도 말을 할 거예요. 이해되시죠? reference. 네. 그래서 뭐 reference 이거는 너무 솔직히 말을 하면은 조금 어려워요. 말 자체가 어려워요. 말 자체가 어렵고, 여러분들이 address of 또는 at라고 의미를 가져가시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얘는 변수 a라는 것에 address of a니까 변수 a의 주소를 ptr에 저장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세 줄로 짜여져 있어요. 근데 뭐 여러분들이 뭐 세 줄 싫다라고 하면은 앞에 지우시고
이런 식으로 해주셔도 뭐 똑같은 의미가 됩니다. 다만 그 선언의 그 순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 뭐 메모리에 저장이 되는 순서는 다르겠죠.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한번 메모리 구조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저희가 메모리 구조에서 이 메모리 구조에서 여러분들이 이 값을 이거를 가져와 볼게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잠시 떼어놔 볼게요. 떼어서 이 아래쪽에 잠시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붙여주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얘네들 다 스택에 쌓이는 애들이에요. 스택에 보면은 변수 뭐죠? 변수 이름 바로 A예요. 데이터 타입 뭐죠? int입니다. 그 다음에 어드레스 일단 이거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샵 100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샵 100. 그리고 여기는 10이라는 데이터가 저장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포인터라는 애가 어떻게 저장이 되나? 포인터 ptr 라는 변수 이름에 데이터 타입은 뭐? 데이터 타입은 int 포인터 인티저 포인터. 자, 어드레스 보시면은 얘가 그 위쪽이 갈수록 하이 레벨이라고 했죠. 하이 레벨 하이 어드레스 그죠? 그리고 이제 아래로 가면은 그 정확하게는 여기가 그 4바이트만큼 띄어져서 와요. 4바이트만큼 감소가 돼서 여기에 저장이 됩니다. 근데 그거는 뭐 지금 말고 제가 이따가 주소 찍을 때 그때 제대로 할게요. 그리고 여기에는 뭐가 저장이 되냐면 100이라는 값이 이제 저장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주소를 저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의 주소? A의 변수 A의 주소를 저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되시죠? 자, 여기까지 됐으면 이런 식으로 동작한다 이해됐으면 충분합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주소를 출력을 해줄 때는 printf를 쓸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변수 A의 주소를 찍었을 때와 포인터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찍었을 때 출력을 찍었을 때 값이 같게 나와야 정상이에요. 보시면은 %x 네. 그래서 A의 주소를 한번 찍어보고 그 다음에 ptr이 갖고 있는 값을 한번 찍어볼게요.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그러면 %x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x는 바로 그 헥사데시멀 뭐죠? 16진수에서 알파벳을 소문자로 찍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x면은 이제 소문자, 캐피탈 x면은 대문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가 뭐 A, B, C 이렇게 찍히면은 얘는 A, B, C 이렇게 찍혀요. 뭐 알아서 참고를 해주세요. 그래서 실행을 해주시면은 네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무시하셔도 됩니다. 이 메이크 파일에서 워닝은 일단 다 지워버리고 실행을 시켜 보시면은 이렇게 똑같은 주소가 나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완전히 똑같게 되죠. 그래서 자, 그렇게 되고요. 그러면은 이제 한번 직접 주소를 한번 찍어 볼게요. 주소를. 자, 여기서 포인터의 주소,
포인터라는 변수의 주소를 찍어볼게요. 그러면은 address of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앰퍼샌드를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한번 실행시켜 보시면은 이렇게 나오죠. 보면은 지금 이렇게 되는데 잠시만요. 이거를 이게 매번 코드가 달라지면은 실행값이 실행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특히나 메모리 주소 같은 경우는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대로 한번 찍어 볼게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보면은 이제 여기를 진짜 제대로 찍어 볼게요. 이 진짜 제대로 여기는 0x 6b 06 f54c가 되는 거고 여기는 0x 6b 06 f540 이렇게 찍히는 건데 보면은 C는 그 10진수를 바꿔버리면은 C만큼 차이가 나잖아요. 16진수에서 C는 10진수로 변경을 하면은 12를 의미를 하게 되는데 얘가 왜 이 주소를 나타내게 되느냐, 왜 얘는 4바이트 INT는 4바이트인데 왜 이렇게 되느냐 하시면은 솔직히 말을 하면은 조금 좀 많이 깊게 가야 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잠시 왠지 모르게 4바이트만큼 띄워줘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네. 이렇게 이 부분은 조금 그냥 그렇구나 라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포인터를 관리할 때 어떻게 관리를 해주는지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그 포인터를 관리해주는 방법이 또 따로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이 이제 조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C만큼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뭐를 저장을 하냐면 여기서 데이터로 이 포인터가 여기에서 저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 값을 저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저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부터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 저장을 하면은 뭐 이렇게 저장해서 뭐 했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는데 그렇죠. 뭐 했는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그죠? 이때는 뭐를 할 거냐면은 자, 바로 그 포인터가 가리키는 데이터, 그러니까 포인터를 따라가면 어떤 데이터가 있는가에 대한 내용을 할 거예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std cout 접근을 할 때 별 ptr 이런 식으로 써주게 됩니다. std and 이렇게 해주시면은 그러면은 이 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별을 바로 우리가 영어로 정식 명칭은 에스터리스크예요. 에스터리스크. 그 다음에 그 의미는 dereference인데 dereference고 한글로 하면은 역참조예요. 역참조. 근데 말 자체가 너무 어렵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거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바로 10이 출력이 되는데 왜 10이 출력이 되는지를 제가 의미를 통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요거의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자, 해당 포인터가 가진 메모리 주소에 저장된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이쪽으로 가서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ptr 스타를 우리가 출력을 했죠. 뭐냐 이게. 자, 해당 포인터가 가진 메모리 주소, 이게 중요해요. 해당 포인터가 가진 메모리 주소 뭐예요? 0x6b06f54c, 그쵸? 에 저장된 데이터 10을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역참조라는 거예요. 이게 디레퍼런스고. 이해가 되시죠? 뭐 포인터를 가리키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그냥 이상해져요. 나중에 가면은. 네. 그러니까 이게 가장 깔끔하다고 생각이 돼요.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게 제가 봤을 때 이해도 가장 쉽고. 이해가 되시죠? 이것에 대한 언더스탠딩, 즉 이해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가지고 갈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되시죠? 이게 바로 이제 포인터인데, 제가 주구장창 뭐 길게 설명을 했지만, 자, 이제부터는 자, 포인터를 조금 제가 설명을 좀 길게 해드릴까 합니다. 조금 더 이제 그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더 여러분들이 이해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포인터 아리스메틱이란 것을 우리가 한번 배워볼 거예요. 포인터 아리스메틱은 뭐냐? 그러니까 포인터에 사칙 연산을 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더하기 빼기를 할 수 있는 건데, 보면은 printf %x 해주고, 그 다음에 포인터에 어떤 값이 저장이 됐는지를 보시고, 포인터에 플러스 해주시고, 그 다음에 printf 해주시고 %xn 해주시고, 포인터 이거를 해주시면은 어떤 값이 나오냐 이거를 볼게요. 자, 네, 실행을 해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보면은 플러스는 분명 우리가 봤을 때 1을 추가를 해주는 건데, 보면은 여기서는 4가 증가했어요. 그죠? 왜 4가 증가했나요? 조금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이해가 갔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4라는 것은 4바이트, 즉 INT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4바이트만큼 떨어진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1만큼 증가했다라는 것은 포인터 아리스메틱은 칸으로 갑니다. 칸. 그러니까 그래서 주소로 보면은 얘가 몇 얘가 몇 바이트 데이터 타입인지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몇 바이트 데이터 타입은 결국에는 우리가 이해를 할 때 한 칸, 두 칸 할 때 그 칸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편해요. 그래서 한 칸을 증가를 시킨 거기 때문에 한 칸에 해당하는 4바이트가 그 플러스가 됐다, 주소가 늘어났다 라고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해가 하시기 편할 거예요. 그래서 이 포인터 아리스메틱을 뭘 어디에 써요? 라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많이 씁니다. 많이 쓰고요. 특히나 C++에서는 많이 안 쓸 수도 있는데, 뭐 C 언어 같은 데서 뭐 스트럭트를 뭐 메모리로 싸라락 관리하고 그럴 때는 진짜 많이 씁니다. 네. 물론 뭐 로우 레벨로 내려가기는 하지만, 많이 이거를 활용을 할 수 있으면은 주소를 가지고 노는 게 여러분들이 정말 좋습니다. 네,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이 포인터 아리스메틱을 가지고서 제가 예시를 해드릴 거는 뭐냐면은 바로 int a는 10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고, b는 20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 int 포인터로 제가 ptr 이렇게 해볼게요. ptr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 at a address of a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때 포인터에 cout, 혹시 모르니까 얘네들
A와 B의 주소 전부 다 출력을 해봅시다. 출력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x, %x, n 그 다음에 at a 그 다음에 at b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cout 그 다음에 ptr을 현재 지금 여기서 찍어볼게요. 그 다음에 std and l 해주시고 여기서 ptr로 마이너스 해주시고 std cout으로 다시 한번 이 값을 포인터가 이제 그 나타내는 값 그 역참조했을 때의 값을 찍어주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거를 이해를 한번 해보시면은 굉장히 신기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포인터의 값이 변하게 됐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포인터 아리스메틱을 통해서 얘가 가리키고 있는 주소 값을 변경을 시켜줘서 얘가 역참조했을 때 얘가 가지고 있는 포인터가 가지고 있는 그 주소 값을 변경을 시켜줘서 이제 얘가 완전히 다른 데이터를 역참조했을 때 데이터를 나타내게 하는 그런 기법이에요. 보시면은 이게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봅시다. 어떻게 동작하는지. 보면은 이거는 남겨두겠습니다. 이렇게 되고 ptr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여기서는 뭐냐면은 int 보시면은 이거 그냥 복붙할게요. 복붙 여기.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거 복사 붙여넣기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b 그 다음에 여기서는 0이 되고 아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20이 됩니다. 22 이해되시죠? 그리고 포인터는 뭐 포인터 변수의 그 뭐죠? 이 주소는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빈칸을 남겨둘게요. 뭐 있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A를 나타내기 때문에 여기까지 실행이 됐을 때는 바로 44 값을 갖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쉬워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역참조한 값을 값을 출력을 해주면은 여기로 이렇게 찾아가서 10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고 여기서 우리가 마이너스 해줬잖아요. 마이너스 해주면은 int가 바이트가 몇이에요? 4바이트라고요. 4바이트. 그래서 이게 3이 되는 게 아니라 0이 된다고요. 0이 되어버리면은 얘가 바로 여기를 가리키게 돼서 결국에는 데이터가 20이 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은 편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포인터 아리스메틱을 활용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시를 가져오기는 했는데 다른 예시를 가져왔어요. 진짜 재밌는 예시인데 비트 세퍼레이션이라는 거예요. 세퍼레이션. 이게 뭐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그 의미를 갖는지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부르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정식 명칭 모르겠는데 정식 명칭을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제가 이름을 지은 거라서 일단 비트 세퍼레이션이라고 했는데 자 볼게요. 쇼트라는 데이터 타입 몇 바이트죠? 바로 2바이트입니다. 이거 바로바로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2바이트면은 쇼트라는 곳에 우리가 저장을 쇼트라는 데이터 타입으로 저장을 뭐를 할 거냐면은 하나 둘셋넷 다 열 일곱 여덟 하나 둘셋넷 다 열 일곱 여덟 이렇게 해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이진수로 나타내면은 이렇게 이 값을 저장한다고 쳐볼게요.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얘가 1025라는 10진수로 나타내게 돼요. 자, 이해가 안 되실까봐 못 믿으실까봐 제가 값을 가져온 그 계산을 해드리는 걸 보여드릴게요. 쇼트 n에
이거는 바이너리로 여러분들이 쓰고 싶다. 바이너리로 쓰고 싶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0B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하나 둘셋넷다 100 하나 둘셋넷 다여 7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바로 std cout and std and l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은 한번 실행을 해보시면은 1025가 나와요. 그래서 믿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비트 세퍼레이션이 뭐냐면은 자 비트 세퍼레이션을 8비트 8비트 1바이트씩 나누고 싶어요. 보면은 이 앞쪽을 8비트로 이렇게 읽으면은 얘는 몇이 돼요? 얘는 바로 1, 2, 4 바로 4가 되고 얘는 이렇게만 읽으면은 1이 됩니다. 1이 돼요. 네. 이렇게 나눠서 이제 값을 저장을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할까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되겠죠. 그러면은 자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이제 일단은 쇼트로 한번 일단은 쇼트 이제 넘버 이렇게 해서 밸류라고 할게요. 밸류 여기에 1025를 제가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이해가 가시죠? 비트 세퍼레이션이 이제 16비트짜리를 8비트 8비트 비트로 나눠 가지고 각각 읽어버리고 싶다 이거예요. 이거 되시죠? 자, 이제는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이거를 솔직히 말을 하면은 이거 가능해요. 뭐냐면은 포인터 안 쓰고도 가능하거든요. 어떻게 가능하냐면 비트 와이즈 오퍼레이션을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배웠었죠. 어떻게 사용하시면 되냐면 이거를 그냥 이렇게 define을 해볼게요. define 그래서 most significant significant 비트 밸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x 이렇게 값을 받으면은 쇼트기 때문에 얘를 갖고 싶어요. most significant 이 앞쪽 비트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뒤로 8비트만 땡기면은 뒤로 8비트만 쭉 밀어버리면은 그냥 얘가 그 값을 얻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값을 얻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얘를 쇼트로 일단은 고정을 시켜줘요. 데이터 타입을. 그 다음에 x 이렇게 8로 이제 shift right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는 list significant bit value라고 해서 이렇게 해주시면은 얘를 얻기 위해서는 8비트를 앞쪽으로 밀었다가 다시 땡겨 오면은 얘가 0으로 되어 있겠죠. 그죠? 그거를 한번 해보시면은 8 그 다음에 얘를 다시 8 땡겨오는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std cout ms bv 해서 했을 때 vel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lsvv 했을 때 vel 이렇게 해주시면은 std and 이렇게 해주시면은 출력을 했을 때 그 다음에 41이라는 값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어요. 쉽게. 근데 이거를 포인터로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포인터로. 이게 뭐 비트와이즈로도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포인터로 해요? 물어볼 수는 있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게 첫 번째 이유 깐지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깐지난다. 중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 바로 여러분들이 포인터 주소에 더욱더 이제 친근하게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라는 게 이제 제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해보시면은 어떻게 가능하냐면은
value 그다음에 아니지 value는 1025로 이제 해놨으니까 이제 이쪽에서 이제 근데 중요한 거는 쇼트의 포인터로 이제 포인터를 선언하려고 봤더니 여러분들이 뭐예요? 바로 쇼트는 2바이트잖아요. 그럼 어떻게 여기 나눌 수가 있겠어요? 그쵸? 그렇지 않아요? 어차피 플러스 1을 해봤자 어차피 여러분들은 여기가 어 이 쇼트가 2바이트이기 때문에 2씩 끼울 텐데 어떻게 1바이트 그 사이로 들어갈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셔야 돼요. 자, 어떻게 되냐? 바로 1바이트짜리를 사용하면 됩니다. 바로 캐릭터 포인터를 사용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포인터로 이제 value의 첫 번째 이제 value라는 이 변수의 주소를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 되셨죠? 네.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해보시면은 에러가 나요. 왜 에러가 나? 결국에는 얘는 쇼트의 주소란 말이에요. value 쇼트의 주소. address of val은 쇼트 타입이기 때문에 쇼트라는 데이터 타입에 이제 그 주소를 나타내기 때문에 얘는 데이터 타입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은 타입 컨버전을 해줘야죠. 그죠? 바로 캐릭터 타입으로 변환을 해줍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타입 컨버전을 해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해가 되시나요? 그 다음에 그 값을 한번 찍어 볼게요. std cout cout 포인터 이렇게 dd and 해주시면은 어떤 값이 나올지 여러분들이 한번 예상을 한번 해보세요. 예상을 한번 해보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보시면은 바로 값이 안 나왔네요. 이게 무슨 이런 게 될까요?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게 이렇게 캐릭터 포인터로 이제 됐기 때문에 역참조를 했을 때도 캐릭터 포인터예요. 그래서 출력을 해줄 때는 쇼트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시 타입 컨버전을 해주시면은 돼요. 해보시면은 1이라는 값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었어요. 그쵸? 그런 다음에 std cout 해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제는 4를 얻을 거잖아요. 어디에 있어요? 앞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소가 앞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딱 떼가지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포인터에 1을 더하시고 그것에 역첨조를 해서 쇼트로 바꿔서 출력을 해주시면은 바로 어떻게 나와? 이렇게 1, 4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굉장히 친숙하게 해주시는 게 중요한데 그러면은 이거를 메모리 레이아웃에서 보자고요. 이게 어떻게 동작을 하는 건지. 오케이? 그러면은 이렇게 가져왔어요. 제가 가져왔는데 자 일단은 그냥 주소 모르니까 일단은 너는 가라. 너는 충분히 역할을 다 했다. 가시고 네 그러면 여기에다가 한번 베리어블 vel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다가 쇼트 이렇게 해줄게요. 쇼트 해주시고 어드레스 잘 모르겠지만 일단 100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100 오케이 100 그 다음에 여기에 어떤 값이 적혀요? 어떤 값이? 이제 이거는 그냥 모르니까 0x100이라고 해볼게요. 0x100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뭐예요? 1025가 이렇게 저장이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바로 포인터예요. 포인터
그 다음에 여기는 데이터 타입은 캐릭터 포인터가 되겠죠. 캐릭터 포인터. 그 다음에 어드레스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지만 데이터 뭘 저장을 하고 있어요? 바로 0x100을 저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1025가 뭐라고요? 1025가 바로 어디? 그 1025가 그 1025가 하나 둘셋넷 그 이진수로 하면은 0, 1, 0, 0. 그 다음에 하나 둘셋넷 다여 일곱 이렇게 식으로 돼요. 그쵸? 이거 기억나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1바이트 1바이트인데 얘는 바이트 단위로 가리킨다고 했죠. 그러면은 질문이 있을 거예요. 0x100이냐 0x100이냐 어디가 0x100이냐 물어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그냥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아주 당연해요. 어디냐면은 아래가 0x100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0x100이에요.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자, 그러고 우리는 이렇게 가리켰고 여기를 1바이트만을 읽게끔 만들어준 게 바로 이 라인이에요. 역참조를 했을 때 이제 여기를 여기 이 주소의 포인터를 이거를 읽는데 쇼트 이거를 타입 컨버전을 그 결과를 타입 컨버전으로 쇼트로 해서 읽어줘 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이렇게 1이 나오는 거고 포인터 1만큼 하면 포인터 1만큼 증가시키면은 캐릭터 타입이 데이터 사이즈가 몇이에요? 1바이트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1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가 0x1이란 101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를 읽게 되는 거예요. 여기를 이제 쇼트처럼 읽기 때문에 바로 1, 2, 4 해서 바로 4라는 값을 우리가 출력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원했던 비트 세퍼레이션이 된다라고 그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 제가 어레이랑 포인터랑 같이 가르쳐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왜 같이 가르쳐 드리냐? 이제는 뭐를 할 거냐면요. 제가 array with pointer 바로 array를 포인터로 해서 해석을 해보자 이거였는데 자, 배열은 포인터로 관리가 됩니다. 배열은 포인터로 관리가 됩니다. 포인터는 아니지만 포인터로 관리가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요. 그래서 결국에는 array int array 4 이렇게 6 했어요. 6 그래서 1, 2, 3, 4, 5, 6 이렇게 했다라고 제가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제가 포인터로 관리한다고 했었죠. 포인터로. 그러면은 얘가 결국에는 왜냐면은 주소로 관리를 해줘야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배열은 포인터로 관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int star ptr 이건데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은 자, 이 두 번째의 주소를 이 2라는 데이터가 저장된 주소를 ptr에 저장을 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접근을 할 때 어떻게 한다고 했죠? 접근을 할 때 array하고 여기에 인덱스 값 인덱스 값 1. 첫 데이터에서 얼만큼 떨어져 있어요? 한 칸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그것에
address of array 1. 오케이, 이해되시죠?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sc cout array에 이제 이렇게 해주시면은 역점도로 데이터를 찍어주시면은 이렇게 되는데 여기가 핏 포인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은 그 어레이도 결국에는 포인터로 관리가 된다 했잖아요. 그러면 얘도 똑같이 역참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에스터리스크를 찍어주시면은 바로 1이 출력이 될 거예요. 왜? 어레이의 첫 주소는 당연히 이 첫 칸을 가리키게 될 거니까. 어레이. 네, 보시면은 출력을 해보시면은 1, 2가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 포인터는 뭐라고 했죠? 제가 배열은 포인터로 관리가 됩니다 했죠. 그러니까 그 포인터는 배열로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포인터로 다시 한번 이 우리가 만든 포인터를 다시 어레이로 쓸 거예요. 자, 어떻게? ptr 해서 5를 한번 찍어볼까요? 5를 얘가 ptr이 가지고 있는 주소 어디? 2. 그리고 거기서 몇 칸 떨어져 있어요? 한 칸, 두 칸, 세 칸 떨어져 있어요. ptr에 이제 세 번째 칸 출력을 해주시면은 실력하면은 5가 나오게 됩니다. 굉장히 신기하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대괄호, 배열에서의 대괄호는 결국에는 디레퍼런스의 의미와 똑같은데 결국에는 어떤 디레퍼런스냐, 어떤 에스터리스크의 의미를 갖느냐, 현재의 주소부터 해당 포인터가 가지고 있는 주소로부터 몇 칸 떨어져 있는가를 의미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다시 이것의 의미는 배열에서 그 접근할 때 배열에서 접근할 때 네. 이것의 의미는 결국에는 뭐랑 같냐면은 자, 뭐 이렇게 해볼게요. 어레이. 그러면은 뭐에 참조를 하는 것과 같냐면은 플러스 n과 같다라는 의미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거 굉장히 신기한 겁니다. 그래서 한번 메모리 레이아웃으로 다시 한번 봅시다. 메모리 레이아웃으로 이것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거 가고 너 가고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int 배열 네. 아이고 그리고 여기가 5 6 배열은 이렇게 저장이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int니까 여기가 만약에 0x 100이다 라고 하면은 여기는 주소가 몇이 돼요? 주소가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바로 4가 돼요. 여기는 몇이 돼요? 여기는 8이 됩니다. 여기는 C가 됩니다. 여기는 1, 0이 되고요. 여기는 1, 1, 4가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 그거예요. 그 16진수기 때문에 8 다음에 4를 더하면 C예요. C. 이거는 그 다음에 우리의 코드가 뭐였냐? 이거였어요. 이거. 이렇게. 그러면은 int ptr이 있으니까 포인터라는 게 있고 여기에 int 포인터라는 데이터 타입으로 이제 선언을 했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어딜지 몰라요. 저는 모르겠어요. 뭐가 저장이 될지. 근데 여기는 확실하게 1, 즉 array 1의 주소를
값을 저장을 했기 때문에 바로 여기가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바로 0x104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여기에 이해 되셨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시 ptr의 3다 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뭐냐? 바로 여러분들이 ptr의 3의 의미는 바로 여기서부터 몇 칸 떨어져 있느냐예요. 몇 칸. 여기서 몇 칸. 하나, 둘, 세 칸 떨어진 주소의 값. 즉 5가 되는 거예요. 5. 이런 식으로 메모리가 동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런 이해 뭐 다른 곳에서 보기 정말 힘든데 네. 이런 이해를 하시는 게 여러분들 정말 고급진 이해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야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더욱더 고급진 어드밴스드한 프로그래머로 거듭날 수 있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런 얘네들을 한번 이렇게 그 출력을 한번 해볼 건데 어떤 식으로 출력을 할 거냐면은 그 포문을 이용해서 그 어레이의 값들을 출력을 해줄 건데 3, 4, 5만 출력을 하고 싶어요. 저는 3, 4, 5만 아니 네 3, 4, 5만 출력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보통은 이렇게 출력을 할 거예요. int i는 뭐 2부터 해서 뭐 여기까지니까 뭐 그 5 이렇게 해서 플러스 i 뭐 std cout array의 첫 번째 값 하고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 std endl cout std endl 이런 식으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짤 거예요. 그러면은 3, 4, 5가 출력이 될 거죠. 근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게요. 어떻게 할 거냐? 자, int 포인터로 ptr를 해주시고 주소 address of 뭐의 주소? array 2의 주소 이렇게 해주십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를 쓸 거냐? ptr를 쓸 겁니다. ptr를 어디까지? ptr이 그 array의 5번째 주소까지 왜냐면은 얘의 주소가 될 테니까요. array 5는 여기보다 작은 동안 계속해라 라고 했고 이제 ptr를 1씩 늘려갑니다. 그 다음에 ptr를 이렇게 참조를 해가면서 그 에스터리스크로 찍어주면은 얘도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 이런 거예요. 3, 4, 5 이렇게 포인터를 가지고서도 배열을 막 찍을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고급진 기법인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그 C 언어에서도 많이는 아닌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조금 속도를 조금 더 빨리 해야 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할 때는 주소로 접근을 하는 게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늘릴 수 있다 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뭐 접근을 빨리 이제 빨리 해야 된다 하면은 C나 C++에서는 주소로 접근을 하는 게 진짜 빨라요. 그러니까 속도를 원한다? 포인터를 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게 빠른 걸로 알고는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은 속도가 이제 더 빨라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빠른 코드를 짜야 할 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더 좋게 짤 수도 있다라는 것을 제가 알려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 시간에는 이제 벌써 6강까지 했고 7강인데 7강 다음 시간 7강에서는 어레이와 이제 펑션과 결합하고 뭐 그 펑션과 포인터를 여러 가지 하고 뭐 펑션의 C++에서 C에서는 없었던 C++만의 펑션의 기능들 이런 것들을 제가 많이 다뤄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펑션의 두 번째 시간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지금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어려운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어,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강의,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